3월에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딧 스위스 은행 위기가 이슈였는데요. 이 은행들의 위기에는 채권 투자 손실이 있었습니다. 최고 안전자산인 미 국채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니 달러는 괜찮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금융기관들이 미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많이 났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거꾸로 가는데요. 아시다시피 21년부터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도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손실이 많이 나게 된 것이고요. 특히 21년 말부터 그야말로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증권 중에 미국 채권만 있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 중에 안전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라는 그런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미 국채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실 시장의 그 가격 측면에서도 채권 금리가 줄곧 하락,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데 매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시면 1980년도 이후에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락 일변도,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자면 상승 일변도였는데요. 이렇게 늘 사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1년 반 새에 가격이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금융기관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안 사게 되거나 팔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융규제 비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채를 안 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걱정인 것들이 이제 미 국채를 사주는 수요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채를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이 있었는데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시면 2011년, 12년까지는 계속 미국채를 많이 사다가 이후에는 더 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팔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진 점이 가장 크고요. 여기다가 아시다시피 러시아,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채 안 사고 우리는 금 살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문제입니다. 사실 그 미국채의 가장 큰 손은 어찌 보면 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QE1, QE2, QE3, 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미국 정부가 막 채권을 찍으면 그 국채를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급증해 왔는데, 연준이 22년 말부터 Q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산을 사주지 않고 자산을 줄여가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요새 이제 위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위기 터지면 연준이 채권 QT 중단하고 채권 또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시스템 위기가 오면 단기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할 수는 있지만, 연준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5조 달러를 자산을 늘렸습니다. 이 자산을 줄이지 않으면 시장이나 경제에 좀 비정상적인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결국은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채를 살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셰일 오일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재도 이제 별로 수입 안 하고 괜찮다, 미국이 자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자산과 부채 그런 상황들을 보면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상수지 적자도 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 부채가 거의 세계 2차 대전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가정으로 치자면 돈 버는 사람은 없고 계속 적자인 상황인데, 이 적자를 메꾸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더 빌려다가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채가 사줄 사람이 없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과거 추이를 봤을 때 미 국채를 산 수준이 거의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을 안 샀지만 외국인들이 미국채를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금융시장의 큰 손이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테일이라고 부르는 개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주식, 채권 모두 개인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미국으로 채권 자금, 미국채를 많이 샀느냐 외국인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봤을 때 금리를 사실 뭐 한 3%까지 올렸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미국채를 투자하면 4%를 줘? 10년물 금리 4%야? 게다가 달러가 강할 것 같은데?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미국채 투자 열풍이었다고 글로벌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빚은 이미 많이 져놨고 이 빚을 빨리 갚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수요를 유지할 거냐라고 보시면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금리. 그러면 명목금리를 어떻게 높게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 성장과 물가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글로벌한 상황들을 보면 세계의 돈과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몰리는, 사실 우리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구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미국채 투자 매력적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미국이 우리가 막 다 지금 미국이 위기가 나면 제로금리로 내려줄 것 같다라는 기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런 세상이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중물가, 중금리 세상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 여러 가지 대비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